네, 안녕하세요. 자, 2023년 학예 방학 학기에 자바 언어 개발 기초 역량 강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자바 언어 역량 강화 이 수업의 목표는 비전공자들이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객체 지향 특징까지를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바의 설치부터 기본적인 문법, 그리고 문법을 활용해서 자바의 객체지향 특징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강의 교환의 경우에는 저 사이버 캠퍼스에 아마 공유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장부터 5장까지 클래스와 객체, 객체 지향의 특징까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첫 번째 시간은 자바 소개와 개발 도구 설치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선 하나 공지를 드리면, 원래 저희 온라인 수업이 매주 수요일, 목요일 1시간씩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씩 진행인데요. 어, 내일, 이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목요일 수업을 못 해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에 1시간 일찍 5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6시부터 또 7시까지 다음 주 목요일에 두 번 시간에 줌으로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 수업 내용은 1시간씩 끊어서 어,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공지로도 올라가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일정에 맞춰서 실시간 강의를 들으시면 좀 더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 소개와 개발 도구 설치. 첫 번째 이 1장의 목표로는 자바 언어의 특징부터 시작해서 자바 프로그램의 실행, 그리고 어, 자바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발 환경을 세팅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우선 이 자바라는 이 언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바, 영어로는 JAVA라고 하고요. 프로그래밍 업계에서 사실 파이썬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재로는 파이썬과 자바가 거의 호각을 다투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이고요. 하지만 기존의 이 C 프로그래밍 언어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이미 산업 전반에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전체 실제 운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비율로 보면 아직까지 자바가 조금 더 적을 수 있는데, 새로 만들어진 그런 프로젝트들의 경우에는 자바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웹이라든지 안드로이드와 같은 특정 이 실행 환경들에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웹 계열들도 보면 노드.js,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휴대폰 같은 경우 안드로이드가 기초 자바의 가상 머신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운영 체제가 접근해서 무언가를 활용해야 된다,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연산을 해야 된다, 이런 환경들에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도 뭐 삼성에서 만든 폰, 뭐 옛날 LG에서 만든 폰, 그다음에 뭐 샤오미에서 만든 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폰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바를 활용하면 이런 다양한 운영체제, 그 웹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윈도우즈에서도 웹으로 풀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리눅스나 그다음에 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활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이제 많이 사용되는 언어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랑 자바가 이제 혼용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 자바는 범용, 그러니까 웹도 할 수 있고, 어떤 윈도우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이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에 특화되어서 웹페이지들의 동적인 기능들을 구현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웹페이지의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웹페이지 움직이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움직이는 컨텐츠들. 그런 걸 만들 때 자바스크립트, 뭐 노드.js, JS로 표시하는 그런 언어들이고요. 물론 자바스크립트도 어느 정도 이제 자바의 동작 방법을 참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을 이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고요. 근데 뭐 굳이 따지자면 다른 언어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자바 자체는 뭐 디바이스 제어부터 윈도우 프로그래밍, 웹 프로그래밍 아주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이고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 우리가 크롬이나 엣지, 파이어폭스로 접근하는 그런 웹 페이지들을 보는데 특화되어 있는 스크립트 언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선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언제 시작됐는지부터 알아보게 될 건데요. 1991년에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사람이 실제 이제 자바의 최초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사람이고요. 어,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뭐, 지금은 이 자바의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원래 이 자바가 개발될 당시에는 선이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했고요. 이 프로젝트는 이 그린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팀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 TV 리모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TV 리모컨을 만들어서 요새는 TV 리모컨을 통해서 뭐 메뉴 눌러서 뭐 선호 채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할 수 있잖아요. 화면 밝기 조절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이 전자제품들에 이 사용되는 어떤 메뉴들을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계하기 목표로 했고요. 그런데 이 전자제품들 자체가 뭐 TV도 있고, 뭐 라디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회사들에서 전자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특정 전자제품, 삼성에서 쓰는 거, 아니면 LG에서 쓰는 거,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전자제품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선 입장에서는, 그럼 삼성도 쓸 수 있고, LG도 쓸 수 있고, 뭐, 소니에서도 쓸 수 있는, 뭐, 샤오미에서도 쓸 수 있는 어떤 이 전자제품을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 CPU들이 각 이 삼성, LG, 뭐 지금 사실 뭐 스마트폰도 조금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알아보시는 분들은 뭐 엑시노스다, 뭐 AP를 뭐 사용하는 CPU다. 스마트폰에도 이 CPU에 따라서 성능들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브랜드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성능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이 전자제품들은 각 제조사들마다 이 CPU를 다 다르게 쓰는데, 그러면 이 다른 CPU들, 제조사가 다르다는 건 결국 CPU가 다르다는 건데, 이 CPU가 달라도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구동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고, 이 그린 프로젝트 팀에서는 가상 컴퓨터인 버추얼 머신이라는 개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컨이나 어떤 사용자가 주는 입력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이 전자제품이 직접 받아서 조작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기계에다가 그 사용자의 입력을 주고 가상 기계가 한 번 더 변환을 해서 최종적으로 전자제품이 가지고 있는 이 CPU에다가 명령을 주는 형태로 만들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자바는 지금까지도 이런 다양한 멀티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바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이 기능은 이 가상기계, 버추얼 머신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자바 언어 자체에 대한 지적 재산권들 때문에
구글이랑 오라클이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냐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이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썬이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썬이라는 회사를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인수하게 되었고, 그 중간에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할 때 구글이 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때 자바를 이용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썬일 때. 근데 오라클이 이제 썬사를 샀으니까 자바 언어의 지적 재산권, 구글 너희들이 쓰는 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는 우리 오라클한테 비용을 내고 써야 된다. 근데 썬은 당시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만들었을 때 뭐, 우리도 어떤 수익도 원하지 않는다. 그냥 너희들이 편한 대로 써라라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구글이랑 써는. 근데 오라클이 썬사를 인수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비용을 지불해라 라고 해서 30조 원 가까이 되는 소송을 했었는데 2021년 미국 대법원에서는 6대2로 구글 승소. 그래서 자바 API 저작권은 인정되지만 구글이 안드로이드 자바 API 사용한 것은 그 당시 썬사와 충분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공정 이용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 저작권에서는 소송에서는 구글이 이겨서 오라클이 지금은 구글의 자바 언어 사용에 대한 어떤 저작료는 받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점검으로 자바를 만든 사람은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자바는 왜 CPU 중립적인 언어로 설계되었을까? 전자제품 제조사가 만든 게 아니라 전자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자제품에 구애 없이, 전자제품들의 CPU에 구애 없이 어느 전자제품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CPU 중립적인 언어로 설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자바의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바의 특징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이 객체 지향적이라는 특징을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바는 이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을 잘 도입한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기 나오는 이 대부분의 특징들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CPU 중립적인 특징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상 기계를 중간에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 가상 기계라는 특징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자바의 특징들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바의 특징 첫 번째, 컴퓨터 구조의 중립적이다. 자바 컴파일러는 우리가 자바 언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서 컴퓨터한테 이걸 해라. 어떤 데이터를 읽어서 어디다가 저장해라. 아니면 누구한테 보내줘라.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작성하게 되면 바이트 코드라는 특수 이진 코드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수 이진 파일을 활용을 해서 이 변환한 걸 자바 가상기계, JVM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그래서 자바 가상기계에다가 바이트 코드를 넘겨주고, 그러면 이 자바 가상기계는 바이트 코드들을 한 줄씩, 이렇게 변환한 바이트 코드를 한 줄씩 읽어서 해석한 후에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이 자바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바로 이 컴퓨터 아니면 스마트폰 이런 기계에다가 바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거쳐서 한번 거쳐서 JVM이라는 어떤 해석기를 거쳐서 기계에 보내주게 된다.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특징들은 차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객체 지향적이다. 우리가 이제 객체 지향,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객체의 지향적인, 객체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그런 언어이고요. 우리가 이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은 뭐 지난 한 40년 동안 계속 연구되어 왔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아주 어, 혁신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이렇게 높은 단계 그 이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절차 지향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떤 업무를 알려줄 때 이 업무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거 한 다음에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업무를 한 다음에 어떤 업무를 해라 라고 이렇게 레시피를 주어주면서 그 레시피에 맞추어서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 이 절차 지향인데요.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그런 절차 지향의 특성들이 강했다면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이 문제의 어떤 관점을 절차, 그 업무 하나하나의 레시피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나라는 객체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활용할, 예를 들어 커피숍이라고 하면 커피 머신도 있을 거고, 그 뭐 생과일 주스를 뭐 뽑아야 되면 블렌더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시럽도 있을 거고, 뭐 커피를 갈아내는 뭐 그라인더도 있을 거고, 그 각각의 하나하나를 객체로 보고, 그 각각의 하나하나의 객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 객체들의 관점에서 일들을 명시를 하고 나서 그 객체들이 명확하게, 이 객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명확하게 구성되고 나면 전체 프로그램을 그 다음에 구성하는 프로그램 설계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객체별로 하나하나씩 각 객체가 해야 되는 역할, 커피 머신은 커피 콩을 그 추출기에 이렇게 꼽으면 추출을 해낸다. 추출을 해내는데 설정된 온도나 뭐 물의 양이나 맞추어서 추출을 해내서 밑에 있는 잔에 추출해낸다.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단계 객체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객체들을 이제 조합을 하게 되겠죠. 내가 뭐 라떼를 시켰을 때는 커피도 추출해야 되고 우유도 사용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걸 만들어야 될 때는 그 상황에 맞게 다시 조합을 완성하는 프로그램 설계 방법론입니다. 이렇게 이 객체 지향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작성된 코드를 재사용하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커피숍을 설계할 때는 커피 머신, 블렌더 이렇게 썼는데 예를 들어 생과일 주스 전문점이 설계를 해야 된다 했을 땐 블렌더만 가져가서 또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객체를 잘 정의해 뒀다면 그렇게 훨씬 빠르게 이 신뢰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 방법은 궁극적으로는 프로그램을 빠르게 완성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과거에 만들었던 객체별 코드를 활용해서 빠르게 프로그램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다음은 이 멀티 스레딩인데요. 멀티 스레딩은 사실 여러분들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줌이나 사이버 캔버스로 영상을 듣는 도중에 PC 카카오톡도 켜져 있을 거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켜져 있잖아요, PC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죠. 이 영상도 보고 있으면서 카카오톡으로 친구가 지금 카톡이 오면 카톡 메시지도 올 거고요. 이런 멀티 스레딩이 구현하기에 자바가 좀 쉬운 편입니다. C 언어 계열이 조금 이 멀티 스레딩을 구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조금 어렵지만 좀 더 디테일한 어떤 멀티 스레딩들을 활용하기는 좋고요. 왜냐하면 C 언어는 기계와 바로 직접 프로그래밍 코드를 주고받기 때문에 가능한데 자바 언어는 컴퓨터, 그러니까 기계와 직접 소통한다기보다는 JVM을 통해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뭐 효율적으로 빠르게 개발할 수 있지만 좀 더 섬세하게 그런
컨트롤하는 데는 조금 불리하다. 그래서 뭐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어쨌건 빠르게 개발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언어의 특징, 그래서 자바가 컴퓨터의 중립적인 것은 이런 이 자바 가상 머신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는데,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개발할 단계까지는 아니지만요. 저희가 한 10시간 정도 배울 거니까. 근데 자바로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우리 PC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카카오톡, PC 카톡 버전 그런 것들, 아니면 뭐 파워포인트, 한글, 그런 이 독립적으로 시행되는 이 응용 프로그램, 윈도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하나의 윈도우즈의 하나의 창으로 뜨는 뭐 메모장, 계산기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 자바 애플릿인데요. 애플릿은 웹 브라우저 안에서 실행되는 작은 프로그램. 뭐 유사한 형태는 과거에 아마 지금 학생들도 옛날에 뭐 네이버에서 하는 그 플래시라는 게임도 있었잖아요. 웹 브라우저 안에서 실행되는 작은 그, 그 페이지에서만 동작하는 그런 게임 같은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브라우저 안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을 어, 지원하는 것이 이 자바의 애플릿이라는 게 있었고요. 지금은 이 애플릿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과거에는 어, 훨씬 더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동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음, 이 자바 애플릿도 과거에는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근데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되는 구조는 이제 자바의 서블릿 구조입니다. 웹 서버에서 우리가 뭐 네이버, 구글 이런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 원격에 있는 이 웹 서버, 네이버의 웹 서버, 구글의 웹 서버는 이 클라이언트가 어떤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떤 블로그를 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검색을 해서 트위터를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에 맞추어서 웹 서버가 이 검색 결과를 웹 페이지로 만들어서 줘야 되죠. 그런데 이 웹 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과정을 이 자바의 서블릿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자바가 이 응답을 주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들을 쭉 검색을 해서 적절한 HTML을 만들어서 클라이언트 컴퓨터한테 주면 그 HTML을 클라이언트가 읽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에 예쁘게 그려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걸 예쁘게 그리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바 스크립트고요. 그 그림이 조금씩 이렇게 동적으로 움직이거나 우리가 입력한 것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요청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HTML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자바스크립트이고요. 애초에 이 문서를 만드는 것이 자바 서블릿, 자바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이런 웹페이지 처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수강 신청할 때 웹서버에 접속해서 특정 시간에 요청을 해가지고 수강 신청 페이지 들어가서 수강 신청을 하고 뭐 대기 시간이 걸리고 이런 모든 처리들은 웹서버 안에 있는 이 자바 서블릿이 아까 앞에 말한 멀티 스레드를 활용해서 뭐 천명 만명의 이 수강생들을 순서대로 맞추어서 수강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게끔 도와주는 그런 기능들을 자바 서블릿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앞에 이 구글이랑 오라클의 어떤 분쟁도 있었지만 자바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자바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구글에서 안드로이드도 계속 이 자바로만 하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뭐 코틀린이나 다른 여러 가지 대체 프로그래밍 언어도 개발을 했었는데 사실 안드로이드 이 개발자들은 뭐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모르겠는데 제가 개발하거나 뭐 기존 어플리케이션들 같은 경우는 자바를 이용해서 다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아까 자바 가상 머신 JVM을 그대로 이식하진 않았고 JVM의 조금 더 작은 버전 달빅 버추얼 머신, 달빅 가상 머신을 구현해서 안드로이드에다가 이식을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이 가상기계. 가상기계의 특징을 보면 기존 이 자바와 항상 비교를 많이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C 언어 계열입니다. C 언어 계열은 직접적으로 컴퓨터에 기계어를 내리는 프로그래밍 언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드를 짜는 수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좀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바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C나 C++, C#과 같은 어떤 C#은 조금 다르긴 한데 C++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예, 코드를 짜게 되면 컴파일러가 기계어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 아까도 프로그램 코드로 변환한다고 했는데 그걸 변환을 할 때 특정 CPU, 특정 운영체제에 맞추어서 기계어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환된 이 기계어는 특정 운영체제의 특정 CPU에서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프로그램을 리눅스나 맥 OS에서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다시 이 컴파일 과정을 거쳐서 리눅스 버전에 맞게 맥 버전에 맞게 컴파일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과거에 뭐 게임을 많이 하셨거나 뭐 그러면은 과거에 이 C++ 기반의 이 게임들 같은 경우는 뭐 32비트 OS용 설치 파일, 64비트용 설치 파일, 심지어 뭐 그 CPU 모델에 따른 설치 파일이 다 별도로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각 그 CPU와 운영체제에 맞추어서 이 컴파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그 CPU의 100%의 성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성능 측면에서 이게 더 좋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CPU의 성능, 뭐 하드웨어의 성능들이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컴파일을 많이 하지는 않고 있죠. 자바 같은 경우는 이 바이트 코드를 직접 이 운영체제와 CPU가 실행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은 자바 가상 머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바 가상 머신이 알아서 그 운영체제, 그 CPU에 맞게 해석을 다시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을 운영체제 상관없이 자바 가상 머신만 설치되어 있다면 어디서든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이런 인텔 CPU만의 특수 기능들, AMD CPU만의 특수 기능들 이런 것들을 이 자바 프로그램 코드에 쓸 수는 없겠죠. 어떨 땐 쓸 수 있고 어떨 땐 쓸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뭐 엄청난 고효율의 어떤 고성능의 연산이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보통 자바로 하진 않고요. 보통 C 언어로 보통 많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5분 쉬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비전공자분들도 있고 해서 이 수업 내용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쉽게,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런 게 있고,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특징들을 알아간다 생각하시고, 조금 편하게, 그냥, 뭐 실습도 하긴 할 거지만, 실습도 그냥 PPT에 있는 코드들을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와서, 그냥 궁금한 것들을 온라인 실시간에서 와서 많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자바 가상기계의 실행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소스,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우리 문법, 우리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같은 언어 문법이 있잖아요. 문자가 있고 문법이 있는 그 문법에 맞추어서 이렇게 짠다라고 하거든요. 작성한 자바 소스 코드를 바로 이 컴퓨터를 위한 코드로 만들지 않고 이 가상의 기계, 이 자바 가상 기계를 위한 이 바이트 코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바이트 코드를 컴파일러를 통해서 자바 가상 기계에 한 줄씩 한 줄씩 던져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짠 코드를 이 자바 가상 기계가 한 줄씩 실행할 수 있는 바이트 코드로 바꾸고요. 이 바이트 코드를 한 줄씩 가상 기계에 한 줄씩 툭툭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받은 이 자바 가상 기계가 윈도우면 윈도우에 맞춰서 그 한 줄을 또 번역해서 실행하고 또 번역해서 실행하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하나인데 동시에 이 프로그램의 결과가 윈도우로 가도 똑같은 내용, 리눅스로 가도 똑같은 내용, 맥으로 가도 똑같은 내용. 받은 다음에 자반 가상 기계가 한 번 더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을 가지고 있어서 자바는 운영체제나 CPU의 구애 없이 어떤 달라져도 상관없이 실행을 할 수가 있다. 조금 더 이 자바 가상 기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 자바 가상 기계는 진짜 어떤 존재하는 장치가 아니고요. 얘도 사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 윈도우즈나 맥이나 이런 컴퓨터에서 가상 기계, 가상의 컴퓨터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모바일 게임 하면은 PC에다가 가상으로 스마트폰 이렇게 띄우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가상의 PC에다 가상의 스마트폰을 띄운 다음에 이 가상의 스마트폰이 이 자바로 만들어진 바이트 코드를 한 줄씩 한 줄씩 읽게 되고 그 스마트폰이 내 컴퓨터에다가 명령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주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중간중간에 번역하는 과정, 자바에서 만든 걸 바이트 코드로 바꾸고 바꾼 바이트 코드를 한 줄씩 또 가상기기에 주고 가상기기가 또 컴퓨터에 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 실행하는 데에 대한 성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번역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되니까. 하지만 이 성능은 떨어지지만 개발하는데 뭐 운영 체제별로 개발할 필요도 없고 한 번만 개발하면 뭐 안드로이드에서도 쓸 수 있고 애플에서도 쓸 수 있고 리눅스에서도 쓸 수 있고 윈도우에서도 쓸 수 있는 이런 좀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바의 장점이자 키포인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런 특성들을 가지는 프로그램들이 필요로 할 때는 이 자바 가상기계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속도를 비교했을 때는 사실 C, 자바 간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사실 요 펄이나 뭐 파이썬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이들끼리도 막 비교 경쟁을 하고 했는데 지금 이 파이썬이라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등장하면서부터 이 그리고 하드웨어들이 워낙 고성능의 하드웨어들이 값도 싸지고 하면서 사실 속도 비교는 큰 의미가 없어졌고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이런 연산을 할 때는 대부분 파이썬으로 고성능의 어떤 연산이 필요할 때는 파이썬으로 근데 범용성이 필요할 때는 자바로
그리고 기계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계 제어, 메모리 제어에 특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C 언어 계열로 이렇게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JVM이라는 아주 이 좋은 이 시스템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바뿐만 아니라 뭐 그루비나 스칼라나 코틀린 같은 다양한 이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이 JVM을 같이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틀린이 어, 안드로이드가 자바의 대체제로 개발했던 프로그래밍 언어이고요. 그래서 자바의 플랫폼은 이게 어떤 이 냉장고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림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만든 이 자바 프로그램 코드를 JVM한테 주고 JVM이 재해석해서 실제 하드웨어, CPU, 하드디스크, 메모리, 그래픽 카드에다가 명령을 주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럼 자바의 종류와 버전에 대해서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는 개발 분야에 따라서 자바 SE, ME, EE, FX라는 플랫폼으로 나눠서 보게 되는데요. 자바 SE는 스탠다드 에디션이라고 해서 보통의 그 데스크탑, 데스크탑들의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게 되고, EE는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하게 되고, ME는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SE는 이 데스크탑이나 서버에서, PC에서,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인베디드 환경과 실시간 환경을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베디드 환경은 이 하드웨어 자원들이 있잖아요. 뭐 하드디스크라든지 센서라든지 그런 이 하드웨어 자원들을 조금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고 실시간 환경, 그러니까 빠르게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실시간 환경에 이런 기능들이 좀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SE 같은 경우는 이만큼을 구성하고 있는데 뭐 이 그림을 막 저희가 지금 뭐 프로그램 언어를 깊게 배우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EE는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라고 해서 스탠다드 에디션보다 조금 더 큰 우리가 그냥 클라이언트랑 그냥 서버가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진 웹 서버라든지 응용 서버. 응용 서버가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보통 그 게임 하기는 게임 서버 같은 것들을 이제 응용 서버라 하거든요. 클라이언트들이 주는 데이터들을 연산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다시 또 클라이언트들 주고 어떤 연산이 많이 발생하는 서버들 아니면 우리 흔히 쓰는 웹 서버들이 있죠. 우리가 접속하는 네이버, 구글과 같은 웹페이지를 구동하는 웹 서버 이런 서버들을 구성할 때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S, EE를 쓰게 될 거고요. ME 같은 경우는 모바일, 핸드폰이나 PDA, TV 셋톱박스 원래 자바의 목적은 이쪽이었죠. 다양한 장치들에서 어플리케이션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TV 메뉴 만드는 겁니다. TV 메뉴, 셋톱박스의 메뉴 그 메뉴 버튼 눌러서 밝기 조절하고 뭐 휘도 이런 거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이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이 M이라는 에디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FX 같은 경우는 어, 자바로 만든 웹들 중에 이렇게 UI들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062 같은데 UI에 접속을 해본다든지 프린터에도 이제 IP 이렇게 입력하면 프린터 설정을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UI들을 만들 때 자바 FX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자바의 발전 단계를 버전으로 보면 1.0에서부터 지금은 15, 17 뭐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요. 이 각 버전마다 새로운 기능들, 그 시대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고요. 자바 8에서는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 9에서는 모듈화 프로그래밍.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 개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기능은 일단 우리는 컴퓨터로 테스트를 해보고 실습을 해볼 거기 때문에 스탠다드 에디션을 쓸 거고요. 그 중에 이
JRE가 있고 JDK가 있는데 RE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아마 이건 여러분들 컴퓨터에 대부분 다 깔려 있을 겁니다. 실행하기 위한 자바 가상 기계를 설치하는 거고요. JDK는 JRE의 명령을 보내기 위해서 자바 가상 기기에 명령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컴파일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스 코드를 생성하고 편집하고 그다음에 실행시키려면 JDK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이 JDK의 큰 형태는 이 오라클 JDK와 오픈 JDK가 있는데 오라클 JDK는 이제 선사가 오라클에 인수되고 나서 이 오라클에서 상업용 코드로 오라클 JDK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라클 라이선스 코드를 제외하고 어떤 상업용 목적이 아닌 코드를 개발할 때는 오픈 JDK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면 됩니다. 그럼 사실 우리는 뭐 상업용 목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바 SE 버전의 17 JDK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JDK 설치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번 주는 목요일 수업이 없으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에 같이 한 단계씩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 사이버 캠퍼스 통해서 질문사항 올려주시면 꼭 이 수업의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비전공자로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그런 내용들도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